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 2차 합의금으로 $30 61센트를 받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소송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 집단 소송으로 인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100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3월 중 2차 합의금 $30 61센트를 받게 됩니다. 대략 13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6억 5천만 달러의 개인정보 보호 합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9일 첫 번째 합의금 $428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대1 대결에서 각각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 응답자의 반응은 바이든과 트럼프를 넘나들고 있어 혼전 양상을 보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사이그널이 지난달 유권자 2,424명을 상대로 한 모의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응답자 47%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의 45%를 이겼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도 46대 45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야후뉴스와 유거부가 지난달 1,51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로 바이든 대통령의 42%를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후뉴스는 바이든의 나이가 패배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조사에서 바이든이 두 번째 임기 시작 시 82세, 임기 종료 시 86세가 된다고 알려주자 응답자 65%가 대통령을 다시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나이를 알려준 경우에는 응답자의 45%만이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이 또 한 번 한국에 뒤통수를 쳤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엔 반도체입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7,500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발표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 그룹은 손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겨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 상업용 판매 차량과 리스차를 포함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도권을 쥔 미국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미 상무부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20억, 그중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 지원키로 한 것입니다. 조건이 문제입니다. 그중 초과 수익 공유, 첨단 칩 공장에 대한 접근, 중국 또는 관련 국가에서 10년간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 금지가 독소 조항으로 지적됩니다. 요약하면 보조금을 줄 테니 더 벌면 이익을 미국에 토해내고 핵심 공정은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기술 자체가 무기인데 반도체 공장 내부를 슬쩍 한번 보는 것도 철저히 막아야 하는 판에 핵심 공정을 공개하라는 것은 너무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 투자 제한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중국의 메모리 생산 기지를 가진 한국에 중국 사업을 접으라는 신호탄과 같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업종인 반도체로서는 커다란 악재가 된 것입니다. 초과 이익은 최대 75%까지 공유하고 핵심 기술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한국으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는 이럴 바에야 미국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미국은 일자리 유치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독소 조항을 완화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카고시의 폴라 플런지 이벤트가 미시간 호수에서 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가운데 4천여 명의 참가자로 북적였습니다. 매년 겨울에 열리는 폴라 플런지 행사는 올해 22회를 맞이했으며 수익금은 시카고 장애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시카고 스페셜 올림픽 관계자는 폴라 플런지는 시카고의 장애 선수들을 지원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며 지난해와 비슷한 4천여 명의 참가자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티셔츠와 반바지 그리고 비키니 차림으로 참여했으나 양복과 트레이닝복 혹은 평상복 차림으로 미시간 호수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벤트 내내 시카고 소방당국과 경찰 요원 그리고 인명구조대원들이 대기하며 참가자들의 안전과 비상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 사무총장도 양국 관계 개선 시도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도달했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동맹이며 양국의 관계 강화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한 진전으로 이어지고 있고 더 번영하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삼각관계 강화를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역사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두 정상은 담대한 비전을 보여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용기 있는 리더십을 선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역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한 한국 정부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발표된 것에 대해 미래지향적 대화와 긍정적인 교류를 환영한다며 향후 양자 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의 보잉 직원이 파업을 복권 자판기에 찍힌 누적 당첨금 액수를 보고 자사 747 항공기가 떠올라 복권을 샀다가 당첨금 7억 5,455만 달러에 당첨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주 5번에 사는 베키 벨은 지난 일요일 딸과 함께 마켓에 장을 보러 갔다가 복권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20치 복권을 구입하는 습관이었던 그는 이미 한 장을 사놓았으나 파워블 자판기 화면에 비친 상금 액수가 7억 4,700만 달러인 것을 보는 순간 한 장을 더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입니다. 보잉에서 분석가로 37년째 일하는 베키벨에게 그 상금 액수는 무심코 지나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또 그날은 1970년 취향 후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렸으나 단종된 보잉 747기의 마지막 생산분이 미국 아틀라스 에어에 인도된 직후여서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금 액수 7억 4,700만 달러를 보고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보잉 747기를 생각하며 복권을 한 장 더 샀다고 회상했습니다. 파워블 역사상 5번째, 워싱턴주 복권사상 최고액에 당첨된 사실을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키벨은 여태까지 $20 이상 당첨된 적이 없었다며 사실을 알고 난 후 충격으로 그냥 쓰러져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종영사관에 2명의 영사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민원 담당 영사를 맡고 있는 김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수 영사입니다. 경제랑 동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관할 지역이 13개 주에 달하다 보니까 13개 주에 계신 동포분들을 다 일일이 뵐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동포청 설립에 따라서 뭐 총영사관 말고 또 무슨 동포청에 관련된 무슨 기관이 이 시카고에 설립이 되면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기관이 생겼겠구나라고 체감을 하시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기존에 저희 총영사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들이 한국에 있는 여러 부처의 업무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기관을 저희가 다 상대로 여러 뭐 병무랄지 여러 가지 뭐 가족 등록이랄지 다양한 민원 업무들이 다 나눠져 있는 각각의 부처들하고 저희가 그 업무 협의와 협조를 구해야 됐다면 동포청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그런 동포 지원 업무가 일괄적으로 일원화되면서 동포분들이 원하시거나 뭐 바라시는 요런 그런 지원 업무들이 원스톱 서비스로 더 빠르고 신속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차관급 조직이기 때문에 인력과 그다음에 예산이 훨씬 더 기존보다 더 증액이 돼서 더 사람도 늘어나고 예산도 더 많아진다면은 동포 여러분들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시카고도 처음이죠. 미국 자체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제주도에서만 살다가 뭐 서울하고 제주도 정도만 살다가 미국이 처음에 와서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건축물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시카고 다운타운에 이제 높은 건물들 보고 시카고 강 보면서 아 정말 미국 같구나. 여긴 정말 큰 도시구나. 라는 걸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업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쨌거나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뭐 여기 중앙부처하고 좀 다르게 최일선의 행정 업무를 하는 민원 행정을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업무로서는 봤을 때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뭐 지자체에서 근무했었던 일선 행정기관의 경험을 10분 살려서 최대한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제 소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다른 총영사관도 있겠지만 시카고 총영사관이 관할 지역이 많고 네. 이제 상대해야 되는 인구가 많은 데 비해서 사실은 제가 와서 봤을 때는 그렇게 규모가 크다라는 생각은 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민원실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게 크지 않고 전화 같은 경우에도 수십 통이 오기 때문에 좀 못 받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입장 바꿔서 제가 민원인이면 전화를 몇 번을 해도 안 받는다 이러면은 불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LA 쪽에서는 뭐 카카오 채팅이나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하니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순회 영사나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 부분도 코로나 시기에 조금 이렇게 일정 부분 잠정적으로 중단됐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슬슬 이제 재개하면서 가급적 대민행정 접점 포인트를 많이 높이려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각 주마다 그리고 각 주에 있는 동포 사회마다 다 각양각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현지에 있는 동포 사회의 실정은 사실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해야지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뭐 동포 사회의 어떤 그 현재 이런 모습들은 제가 직접 찾아뵙고 직접 말씀을 좀 듣고 그래서 동포 사회에 어떤 식으로 뭐 저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은 같이 서로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다양한 방면에서 조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뭐 정책적인 그 지원의 일환으로 그 특히 외교부나 최근에 있는 동포재단에서는 차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동포 사회에 그 계신 원로분들 외에도 차세대 분들이 좀 더 동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그 어떨까 하는 그런 거에도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현지 동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동포 사회가 그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 들어보고 저희가 그거에 관련해서 좀 맞춰서 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 협력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쯤에 아마 시카고 서버브 지역으로 순회 영사를 나갔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뭐 대다수 여권이시기도 하시는데 조금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시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가 저희 이제 젊은 사람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써져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저희 민원 영사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최고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거나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아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방문 예약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본부를 통해서 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봐 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혹시나 오가면서 저 만나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잘 귀담아 듣고 정리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그 13개의 주에서 그 살고 계시는 동포분들 그 언제든지 그 총영사관에 뭐 지원이나 아니면 뭐 좋은 의견 있으실 경우에 그 저희 총영사관
홈페이지 아니면 그 메일 또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다양한 그 소통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동포분들이 좀 더 그 총영사관에 가까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